시어머니와 며느리 과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왔죠. 그런데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이 한마디에 30년 참아왔던 며느리가 드디어 폭발하는데요. 그 후 일어난 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이런 감동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며느리 노릇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수진, 올해 55이다. 결혼한 지 30년, 며느리 노릇만 하며 살아온 세월이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올해 80이 넘으셨다. 젊었을 때부터 워낙 강단 있고 자존심 강한 분이셨다. 시아버지는 내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신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 김치 담그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빨래 개는 법, 심지어 걸레질하는 방향까지 간섭받았다. 며느리가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다. 남편 정민호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편을 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내 편을 들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라는 말만 반복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갈등은 더 심해졌다. 첫째 딸 지은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실망하셨다. 아들을 낳아야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한 집안인데. 다행히 둘째로 아들 지훈이를 낳았지만 육아 방식을 두고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애를 왜 이렇게 따뜻하게 입혀? 애들은 춥게 키워야 튼튼해. 모유만 먹이면 어떡해. 분유도 먹여야지. 애 울 때마다 안아주면 버릇 나빠.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사랑하셨지만 방식은 30년 전 육아법이었다. 나는 최대한 현대적인 육아를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나는 이제 50 중반의 중년이 되었다. 어느 날 딸 지은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당하는 거 보면서 자랐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니.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니 모시는 건 당신이 하세요. 나는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반항이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진아,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잘 참아왔잖아. 잘 참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듯이 살아온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각오를 보고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저희가 조금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뭐? 나를 버리겠다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거니?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시어머니는 식사도 거르시며 방에만 계셨고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급히 모셨다. 뇌졸 중이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분도 결국 나처럼 시집살이를 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거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진아, 미안하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울컥 눈물이 났다. 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한테는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나처럼 만든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는 걸 알아. 손주들도 잘 키웠고. 그런데 나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나 봐. 내가 필요 없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 어머니, 너도 이제 나이 들어봐. 자식들 다 크고 나면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 불안해져. 그래서 더 며느리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시어머니의 외로움, 나의 억눌린 감정들을 서로 이야기했다. 퇴원 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려 노력하셨고 나도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려 애썼다. 완벽한 고부 관계는 아니다. 여전히 부딪힐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어느 날 딸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요즘 할머니랑 사이 좋아 보여. 나도 결혼 생각해 볼게.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30년간의 고부 갈등이 딸에게만은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았던 세월. 이제는 딸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완벽한 사이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오늘도 나는 시어머니께 커피 한 잔을 드린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다. 작은 변화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변화다. 30년의 세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걸.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부 관계 쉽지 않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수진 씨와 시어머니처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고부 관계로 힘드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로받고 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런 가족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